네, 점심시간 잠깐 강의가 끊어졌죠? 각도를 고려한 추락의 공식을 다시 한번 보면요. 각도를 고려하는 거. 여기서 수평으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추락한 경우 이게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속도가 얼마냐? V. V는 D 루트 2 T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H분의 G. 요 공식도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H 높이, 그 다음에 수평거리 D가 되죠. 그래서 각도는 세타. 요 세타를 각도로 주는 경우가 있고요. 각도 몇 도로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주는 경우에는 탄젠트 세타 하시면 되고, 퍼센트는 어떻게? 퍼센트는 소수점으로 고쳐서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가 예를 들어서 5m 아래로 추락했다. 5m 아래로 추락했다 하면은 5m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5m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럼 결국은 이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여기에서 거의 플러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추락을 아래로 추락하지 위로 추락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플러스로 하시면 돼요. 간혹 위쪽으로 이렇게 하기도 가능하죠. 이런 장소가 있어가지고 점프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 H가 2m더라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원래 공식에 마이너스 H였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그때만 그렇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래쪽으로 떨어지니까 마이너스에다가 또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이 식으로 대입해야 됩니다. 문제가 나오면 또 여러 번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립은 그래 보시면 차가 옆으로 미끄러지다가 옆으로 이제 점프하는 경우고요. 그때 수평거리 D, 높이 H, 공식 V는 D 루트 D 마이너스 H분의 G. 이 공식은 플립이랑 밑에 보면 볼트 있죠. 플립은 옆으로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거고, 볼트는 정방향 앞으로 가다가 이렇게 고꾸라지는 걸 볼트라고 하죠. 그래서 볼트나 플립이나 공식은 똑같아요. 같은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볼트에서 정방향 플립이랑 튕겨져 오르는 각도의 시차가 45도로 가정해서 다음 식으로 계산하고, 밑에 볼트 공식 또는 플립 공식에 의한 속도는 최소 속도이고 밑줄이요. 이거 중요합니다. 최소 속도. 우리가 계산한 공식에 계산한 그 속도는 최소 속도입니다. 최소한 그 속도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이상. 그 속도 만약에 50km다 이렇게 계산되면 50km, 60km, 70km, 80km. 그러니까 최소 속도가 50mm 그 이상 달렸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전복은 휠 리프트, 영어로 휠 리프트죠. 바퀴가 들렸다. 왜 들리죠? 한쪽 바퀴가 들린 이유는 커브를 너무 심하게 틀어가지고 급 커브를 틀면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쏠리죠. 쏠리면서 타이어 한쪽이 들리는 현상입니다. 그거를 휠 리프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차를 때 따여 그리겠습니다. 바퀴가 차를 앞에서 봤습니다. 앞에서 보면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삐딱하게 이렇게 기울어진다. 그러면 여기가 무게중심 원심력, 차가 급커브를 틀 때 발생하는 원심력이니까 mr분의 v 제곱. 이제 외웠죠? 원심력은 mr분의 v 제곱이다. 그 다음에 중력, 무게는 mg다.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뜨리려는 힘, 원심력 곱하기 높이. 즉
원심력 곱하기 높이가 높을수록 잘 넘어지겠죠. 그죠? 잘 넘어진다. 원심력 잘 넘어진다. 즉 m r분의 v 제곱 원심력 곱하기 h는 넘어지는 쪽. 그죠? 그 다음에 안 넘어지려는 쪽은 뭐냐면 mg 무게가 무거우면 잘 안 넘어지겠죠. mg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러니까 차체가 널찍하면 잘 안 넘어지겠죠. 그죠? 널찍하면 널찍해서 안 넘어져. 그러면 안 넘어지는 방향 곱하기 여기서까지 거리를 우리가 윤거의 반이니까 2분의 t라고 합니다. 여기서까지를 윤거 t라고 하면 t의 반이니까 2분의 t 해서 이 꼴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 휠리프트의 공식입니다. 휠리프트. 바퀴가 들린다. 휠리프트. 이 꼴을 전복. 휠리프트로 이야기 나올 수도 있고 전복.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공식은 요걸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걸 유도하고 요걸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요걸 유도할 수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기까지 유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에 따라서 요 약분하면 뭐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속도로 되어 있는데 속도가 될 수도 있고 h에 될 수도 있고 뭐 반경이 될 수도 있고요. 윤거가 될 수도 이게 다 하나, 둘, 셋, 네 개 타입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공식을 하면 뭐 4개 공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4개 공식을 다 외우지는 못하고 그렇게 하진 않고 요걸 하나 외우고 문제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정리만 해주면 돼요. 만약에 속도를 구하라고 나오면 V는 V에 대해서만 정리하면 되겠죠. 이게 GT가 있고 U가 있고 그 다음에 I 분자로 가고 H가 분모로 오고 제곱이 있으니까 루트 15 그죠? 여기에 H에 대해서 정리할 수도 있고 R, T 각각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우면 안 됩니다. 이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타임적인 속도 계산, 스키드 마크, 정상적인 스키드 마크 공식 나왔죠?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V는 루트 2μgd V는 루트 2μgd가 스키드 마크 공식이다. 자, 이 공식 나올 때마다 외우고 넘어갑니다. 외우고 스키드 마크 공식은 뭐다? 루트 2μgd다. 2μgd U는 마찰 개수, G는 중력파 속도, D는 스키드 마크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편심 또는 롤링에 의해서 길이가 다를 때 편심 또는 롤링은 제동장치에 고장난 게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빈 쪽을 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30을 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다를 때 길이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편제동이란 말이에요. 편제동은 고장입니다. 고장.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작동 안 했다. 제동장치 작동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작동 안 했으니까 뭔가 계산을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은 길이가 다를 때 편제동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편제동인 경우에는 평균을 취한다. 한쪽 길이가 10m고 한쪽 길이가 뭐 30m다. 이렇게 되면 평균을 취한다. 얼마? 20m로 퉁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갭스키드 마크는 페달에서 발을 뗀 거죠. 제동 페달에서 발을 뗐다. 그거는 제동이 안 될 겁니다. 안 되고 그거는 빼줘야 되겠죠. 그건 스키드 마크 길이에서 빼준다. 그 다음에 5번 스킵 스키드 마크는 제동이 된 거다. 단지 안 보일 뿐이다. 되죠. 6번 편제동에 의해서 한 줄이 발생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타이어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끼익 했단 말이죠. 끼익 해서 정지했어. 그런데 한쪽 타이어만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조사해봤더니 전부 다 제동장치가 말을 안 들어. 다 고장났어. 4개 중에 하나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래 노면의 마찰 개수가 0.8이면 0.8 곱하기 타이어 개수 4개 중에 몇 개? 1개가 제동이 됐다. 그래서 0.8 곱하기 4개 중에 1개 해서 얼마? 0.2가 노면의 마찰 개수로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7번 경사도로 시도로에서 제동에서 보시면 거기서 예제에 보시면 10% 오르막 경사입니다. 10% 오르막 경사 10%다. 다시 얘기 나왔습니다. 경사 중에 퍼센트로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라? 무조건 소수로 고쳐라. 0.1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르막이면 더해주고 내리막이면 빼주고. 그래서 원래 노면에 맞춰 계수는 0.8입니다. 0.8에서 오르막이죠? 오르막이면 0.2를 더해줘라. 그래서 V는 루트 2뮤 CD에서 2 곱하기 뮤가 얼마 됩니까? 0.8에서 1.1을 한다. 0.9 2뮤 CD 몇 미터? 편심에 의해서 편심은 제동전체 고사한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30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키드마크 길이는 편심에서 좌측이 편심 우측 30 적용. 사고장소 도로는 내리막 8도이다. 8도로 고쳐주세요. 8도. 그럼 8도면 도로 나왔다. 도로 나왔으면 어떻게? 도로 나와서 무조건 탄젠트 8도 하라. 탄젠트 8도 하시면 돼요. 탄젠트 8도가 계산은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산기 치면 됩니다. 치면은 0.14가 나옵니다. 그럼 0.14를 적용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V는 루트 2 뮤가 원래 얼마입니까? 노면 맞추시면 0.8 0.8인데 내리막이잖아요. 내리막인데 0.8에다가 0.14 빼줘야 돼. 그 다음에 9.8 2뮤 G D가 몇 미터? 30m. 요거 계산기 하시면 되죠. 이거를 제가 계산기 쓰는 방법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계산기는 좀 여러분들 무슨 계산기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걸 좀 강의하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만 봅시다. 하나만. 여러분들 계산 어떻게 하느냐? 계산기 또 계산기마다 다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이거 계산해 볼게요. 계산기를 하면 루트 버튼이 있어요. 루트 버튼을 한번 누르시고요. 누르시고 가로를 루트가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우리가 수식은 되게 길죠? 그래서 계산기 할 때는 이게 긴 그게 없어요. 긴 그게 있는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버튼이 짧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주려면 가로를 열어야 돼요. 가로 열고 가로 열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로 열어줘야 되죠. 가로 열고 여기서 가로 열었다 그러면 2 그다음에 곱하기 버튼이 있겠죠. 그 다음 요거 가로도 열어야 돼요. 가로 버튼 누르고 0.8 그다음에 빼기 버튼 그다음 0.14 그다음 요거 가로 닫고 그다음 곱하기 버튼 9.8 그다음에 곱하기 버튼 30 그다음에 가로 닫고 버튼 이렇게 눌러야 되죠.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엔터 여기 엔터가 뭐 EXE 버튼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이거 누르면은 또는 뭐 는 버튼이 있는 사람도 있죠. 그죠? 이거를 누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포항역 계산기는 뭐 요 샘플로 이거 하나만 가르치고요. 그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요 마크의 해석. 자, 빗살무늬 봅시다. 요 마크에서 빗살무늬 그림에 보시면 차축이 있고요. 차축의 중심선 차축과 평행하게 빗살무늬가 나타나는 겁니다. 빗살무늬가 차축과 평행하게 차축이 이렇게 타이어가 있고 타이어를 양쪽으로 연결하는 차축이 있으면 이렇게 우회전하면서 미끄러지겠죠. 그러면 왼쪽으로 짝짝짝짝 미끄러지는데 이 미끄러지긴 빗살 무늬의 방향이 차축하고 평행하다 같은 방향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때 자연스럽게 미끄러질 때 자연스럽게 조향할 때 자연스럽게라는 것은 뭐 브레이크 안 하고 또는 뭐 가속 페달 안 밟고 할 때 이런 무늬가 차축과 평행하게 나타난다.
만약에 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제동을 하게 되면 이 빗살무늬가 앞쪽으로 이렇게 쏠린다. 그죠? 앞쪽으로 쏠린다. 그 다음에 반대로 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가속할 때는 오히려 반대쪽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속도 계산. 요만큼 속도 계산하는 거. 요만큼 속도 계산하는 요만큼은 또 뭐죠? mu, g, r이죠. r 소문자를 대고 대문자를 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는 뭐였죠? 스키드 마크의 속도를 했죠. v는 그때 2mu, gd. 요거는 스키드 마크. 이거는 요만큼 속도 계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편경사가 있다. 편경사가 이제 플러스 높다. 플러스 편경사가 있다. 높은 경사는 V는 루트 뮤 대신에 탄젠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뮤가 들어가야 되죠. 뮤 탄젠트 세타분의 뮤 플러스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뮤 G R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평균사가 마이너스만 평균사가 오히려 바깥쪽으로 오히려 낮다라는 경우에는 V는 1 플러스 뮤 탄젠트 세타분의 뮤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G R 이렇게 되는 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곡선 반경은 R은 8n분의 C제곱 플러스 2n이고요. 일단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볼까요? 예제에 펜의 길이가 요만큼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자를 하나 쭉 댔습니다. 자를 쭉 댔습니다. 자를 댔기 때문에 내가 자를 댔기 때문에 이 자 여기서부터 이 거리를 알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까지는 우리가 C 현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길이. 그다음에 내가 자를 댔기 때문에 중간점 위치도 알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합니다. 여기를 M, 중앙 정도도 알 수 있겠죠? 그죠? 알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곡선 방향이 어떻게 하냐? 8n분의 mm 중앙 정도가 얼마죠? 0.25 8n분의 c제곱 c가 10제곱 플러스 2분의 m 0.25 하면은 곡선 방향을 구할 수가 있다. 62.6 곡선 방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편경사가 있네요, 그죠? 플러스 경사가 있죠. 그럼 좀 더 빨리 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뮤GR에서 뮤 대신에 뮤 마이너스 탄젠트 1 마이너스 뮤 탄젠트 세타분의 뮤 플러스 탄젠트 세타 그다음에 뮤GR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도? 각도가 2%네요. 5%로 줄어졌네요. 2%입니다. 퍼센트는 어떻게 하라? 소수점으로 고쳐라. 1%는 0.02다. 그죠? 0.02. 탄젠트 세타분의 0.02로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뮤가 뭐죠? 뮤가 0.8 곱하기 0.02.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 대신에 0.02 대입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0.8 플러스 0.02 됐죠? 그 다음에 G 9.8 곱하기 8 66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바이 충주 속도 V는 1.5D 시고 보면 플러스 12km/h가 되겠습니다. 1.5D 여기서 D라는 것은 축거 감소량 오토바이가 정면 충돌 꽝 하게 되면 오토바이 앞바퀴하고 뒷바퀴가 줄어들겠죠. 그 줄어든 양, 센치 단위량, 몇 센치 줄어들었다. 그거를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V는 km/h로 나온다. 몇 킬로.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오른쪽 페이지에 오토바이 운전 특성. 오토바이는 운전자 무게를 이용해 주행한 차량이다. 자전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변화시킬 수 있다.
커브길을 선회하면서 오토바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커브 안쪽으로 기울인다. 그것을 린 위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린이라는 뜻은 기울이다라는 뜻입니다. L-E-A-N 린 위드 즉 위드 뭐하고 오토바이하고 같이 기울이다. 오토바이가 뭐 이렇게 있고 손잡이가 있고 그다음에 포크가 있고 그다음에 바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사람 머리, 몸통, 발 이렇게 있다. 제가 그림 좀 그렸는데 이 몸을 오토바이와 같이 함께 기울여서 커브를 튼다라는 얘기예요. 이 위드. 근데 보통 경주용 오토바이 경주용 그런 TV를 보게 되면 이게 아니고 그죠? 손잡이가 있고 그다음에 오토바이 포크, 오토바이 바퀴가 있으면 사람이 어디 붙어 있어? 사람이 옆에 붙어 있죠, 그죠? 팔로 잡고 몸이 여기 있고 다리가 한쪽은 여기 있고 한쪽은 또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가죠, 그죠? 최대한 들어오면 안쪽으로 무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죠. 여기에 뭐냐면은 린인이라고 합니다. 린 즉 안쪽 중심 안쪽도 린인. 그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린아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호체계는 주기라는 것은 교차로에서 신호 보면은 첫 번째 이쪽 직진 주고 저쪽 직진 주고 상대쪽 직진 좌회전 주고 그다음 횡단보도 있고 횡단보도 신호 떨어지고 한 바퀴 뺑 돌고 다시 내 직진 신호 떨어지고 이런 경우이죠, 그죠? 그래서 그 직진 신호 내 신호에서 한 바퀴 뺑 돌고 다시 내 신호 올 때까지 그거를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그다음에 내 신호 직진 직좌 신호 내 신호 하나 떨어졌다. 그럼 이 현시라고 해요. 이런 시. 그 다음에 다음 신호는 뭐냐면 저쪽에서 직접 신호 떨어진다. 그거를 2현시, 3현시, 4현시. 그 다음에 내거 다시 1현시, 2현시, 3현시, 4현시, 다시 1현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옵셋 어떤 기준값으로부터 녹색 등화가 켜질 때까지 시간차를 초 또는 퍼센트로 나타낸 값이다. 연동 신호 교차로 간에 녹색 등화 켜지기까지의 시차. 이거는 뭐냐면 연동 신호가 뭐냐면 교차로가 쭉 돼 있잖아요. 교차로가 여러 개 있으면 내가 여기서 녹색 신호 받았는데 앞에 가니까 또 적색 신호예요. 그 다음에 또 녹색 신호 받아서 또 하나 지나서 또 적색 신호. 하나 받아서 또 가니까 또 적색 신호. 이걸 열받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신호를 연동해 주는 게 그게 연동 신호고요. 그 다음에 내가 녹색 신호 받았다. 그 다음에 저쪽 다음 교차로 가서 또 녹색 신호 받는다. 그때까지 시간은 옵셋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분할 하나의 주기 내에서 한 현시가 차지하는 비율을 시간 분할이 하고요. 전적색 시간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전부 다 적색으로 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는 교차로에서 이걸 말하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여기서 횡단보도 있고 횡단보도 이쪽이죠. 횡단보도 있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이쪽 횡단보도. 전 횡단보도가 켜지는 경우, 있는 경우는 전체 차가 전부 다 적색이죠. 적색. 그걸 이제 적색 시간이라고, 전적색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차도 시간. 두 차량이 진행하는 경우 한 지점에서 선행 차량이 앞부분에 한 지점에서 선행 차량이 앞부분이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앞부분이 딱 통과한 시간, 그걸 차주 시간이란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신호 대기 후에 다 서 있죠. 서 있는 시점에서 속도가 느리잖아. 느린 경우에는 앞차가 진행한 다음에 두 번째 차가 진행하는 시간은 그 시간하고 그 다음에 차가 쭉 진행했다. 그럼 나중에 오는 차들은 빠르죠. 속도가. 앞차가 평평 지나가겠죠. 그죠? 나중에 오는 차의 시간, 차주 시간은 짧아. 처음 신호대기에서 처음 출발하는 차의 차주 시간은 길겠죠. 그렇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호체계 종류. 전주기 방식은 미리 고정된 신호 방식에 따라서 그냥 외워주세요. 그냥
시간 제어 방식, 시간대별로 발생되는 교통 획기에 따라서 이것도 연구해 주시고요. 교통 대응 방식, 검지기로서 수입된 교통량과 점유율, 요 핵심어를 외워주세요. 교통량과 점유율. 이게 교통 대응 방식이고, 교통 감응 방식은 교차로 검지기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녹색 신호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한다. 요걸 밑줄요. 녹색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한다. 이게 핵심어고요. 그다음에 전 감응식, 모든 교차로가 핵심이고, 반 감응식, 검지기를 부도로, 주도로가 있고 부도로 이야기가 나오면 반 감응식이라고 핵심을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니까 또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제가 있는 이 예제는 지금 2차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나중에 2차 시험 풀이할 때 이 예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사고 진행은 마치겠습니다.